안녕하세요. 저는 문학평론가 고영직입니다.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외로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짜리 단어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곁이라는 말, 편이라는 말, 품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. 내 곁에 누가 있고 나를 편들어주고 나를 또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조건 편들어줘야 됩니다.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저도 10대 시절에 저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아마 그런 것이 저를 오늘의 저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외로움의 습격이라고 할 만큼 외로운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지난 연말에 전남 고흥에 있는 로컬의 미래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요. 30대 여성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에게 살고 활동하는 지역에서 어떤 위기나 위험 요소가 뭡니까? 라고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그 청년이 청년일구 유출이라든가 지역 소멸을 말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는 동료의 부재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. 이 동료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? 할 일이 없고 또 갈 곳이 없고 말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급증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, 청년, 중장년 할 것 없이 말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뭔가 자기 고민을 좀 털어놓고 그런 게 필요한데 오히려 초연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 외로움의 어떤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을 반영하듯이 오히려 초연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힐링을 권장하고 또 심리치료 산업이 성행하지 않습니까? 이런 게 있고 또 긍정의 심리학이 서점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 문제를 지적한 미국의 심리학자 바바라 에런라이크라는 사람이 긍정의 배식이라는 책에서 긍정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파헤친 바가 있습니다.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메시지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가 권장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위험은 너 스스로 감당해라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.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각자 노사, 각자 살다가 각자 죽어라. 신자유주의가 나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유포하다 보니까 경쟁 사이에 뒤처진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초연결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정치철학자 이 김만권이라는 분이 외로움의 습격이라고 하는 그 책을 펴셨는데요. 책에서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왜 문제인가 라고 하는 책을 심오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. 참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중세시대 사람들도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까요? 지금처럼 우리와 같이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셰익스피어 시대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만 등장했다고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.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오히려 산업혁명 이후의 감정이라고 합니다.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같은 소설에 보면 그 외로움 사람들의 문제들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. 외로움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.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20세기는 가장 외로운 세기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20세기 초에 일본 작가, 일본의 국민 작가라고 하고 있죠.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가 수필집에서 신경쇠약의 문제를 자꾸 거론합니다. 이 나스메 소세키는 평생 신경쇠약에 시달려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기도 하는데요. 이 신경쇠약을 앓다가 어쩌면 20세기는 신경쇠약을 모두가 공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. 이런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. 거기에 비춰본다면 21세기는 신경쇠약이 아니라 외로움을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가 되었다.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하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외로움의 문제, 내 곁에 사람이 있고 나를 편들어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,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외로움이라는 문제와 고독이라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
하는 점입니다. 고독이란 말은 상당히 괜찮은 말입니다. 나를 위한 시간 속에서 고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. 대표적으로 미국의 월든을 썼던 그 작가를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분이 우리 집에는 의자가 3개가 있다. 하나는 나를 위한 의자이고, 2개는 친구를 위한 의자이고, 셋은 이웃을 위한 의자다라고 하는 비유를 드는데요.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곁과 편과 품의 가치를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외로운 사람들이 왜 급증하는가를 보면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좀 무관심해지고 있고 점점 무책임해지고 있는 이런 사유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요.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결국에 타자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계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라고도 합니다. 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나 전체주의의 기원 같은 책을 쓴 한나 아렌트의 견해를 빌어서 전체주의는 외로워진 대중의 지지로 유지된다라고 할 만큼 외로운 사람들이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토대를 좀 훼손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경지까지 가는 위험 사이의 징후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.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젊은 사람일수록 좀 더 외롭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? 1인 가구일수록 더 외롭고 일정 소득이 낮을수록 더 외롭다고 한 이런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예방적인 사회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장 외로운 사람들은 20대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. 서울시 고립운동 청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번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고립된 청년이 몇 명이고 은둔 청년이 몇 명인가를 조사를 했어요. 그랬더니 고립된 청년은 3.3%가 나왔고 은둔하고 있는 청년은 1.2%가 나왔습니다. 총 4.5%의 청년들이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고립은 일주일 동안 바깥 출입도 거의 잘 안 하고 경제활동도 잘 안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. 은둔은 그야말로 6개월 이상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서울시 20대 청년의 경우에 4.5%인데 이것을 숫자로 해보니까 약 1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숫자를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추산을 해보니까 약 6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.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? 우리 사회는 그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고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예방적 사회정책이 필요한데요. 제가 이 예방적 사회정책을 생각할 때 가장 좀 흥미로웠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산촌유학을 처음으로 제안하셨던 윤유왕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서 2022년도에 춘천시에서 춘천문화재단하고 같이 맡겨놓은 카페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. 이 맡겨놓은 카페가 뭐냐면요, 내가 차 한 잔 마시고 누군가에게, 특히 청소년들한테 차를 한 잔 값을 미리 선불을 하는 겁니다. 이 프로젝트는 사실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.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카페 소소페소라고 하는 운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했는데요. 이때 기부한 쿠폰이 무려 1724잔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373잔을 청소년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. 상당히 아주 높은 이용률을 보여줬는데요. 이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 부산의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라든가 고립감들이 높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똑똑똑 예술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. 예술을 배달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립을 축하하는 파티 같은 것을 열면서 그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상당히 좀 인상적인 프로젝트였고요.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많아지는 사회,
좀 더 많아지는 커뮤니티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좋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은 원래 합성어입니다. 이 말을 파자를 해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, 부서질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. 어떤 한 사람의 고유성과 온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차원이든 또 사회적인 차원이든 예방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야겠습니다. 외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저마다 고독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고립된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